오늘은 사실은 힙합을 한 이유는 힙합이란 주제, 사실은 지난번에 간추린 흑인 음악의 역사를 한번 다뤘지요. 그때도 뭐 거의 입맛다시기 정도겠지만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중점을 둔 건 이 시대의 음악 문법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힙합 외에 또 하나 EDM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EDM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준말인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이 힙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EDM, 그래서 앞자를 따서 EDM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2000년대 이전까지는 흑인 음악 중에서도 R&B가 대표성을 가졌다면, R&B가 대표성을 가졌다면 지금은 완벽하게 힙합이 대세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힙합하고 보통 EDM이라고 얘기하는데, EDM은 차트에서 맹위를 떨치긴 하지만 조금은 장르적 성격에서 볼 때 내가 EDM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힙합을 한다는 것보다 좀 장르적 구분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음악이 섞이고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대세를 보통 이 둘로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힙합이 더욱더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힙합이 앞서게 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그 힙합을 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를 작가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다른 음악들은 너무 조수들이 많아요. 조수. 그러니까 밴드라고 하지만 밴드에서 리드싱어 또는 프론트맨, 간판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조연이 많아요. 대체로 모든 음악이 악단 말할 것도 없죠. 플레이어들은. 그런데 힙합은 거의 힙합에서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주인입니다. 힙합은. 그리고 힙합은 거의 다 그 밴드나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가 직접 리릭 작사를 하고 자기가 그걸 내뿜는다, 그런 개념에서 누구보다도 이 주체의식이 강한 음악이 힙합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힙합은 우리 아이들의 키드의 세대의식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의미가 증폭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힙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힙합을 모르고 싫다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힙합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힙합이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어른이 되면요, 증오를 마음껏 발산해요. 더 싫은 걸 나타내요. 싫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형태든 조금 파고들려고 하는 건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힙합보다는 세대 간의 소통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고, 세대 간의 최소한 어깨동무화, 동행,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이 사진 기억나세요? 78년 Rapper's Delight. 벌써 그때 래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퍼. 슈가 힐 갱. 보통 이 랩 힙합 음악의 원조, 시조로 얘기되는 게 바로 이 그룹, 또 이 그룹의 역사적인 기념비적 싱글 Rapper's Delight입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하고 있는데, 랩하는 사람의 delight, 즐거움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랩하는 사람들의 분노라고 했다면 이 음악은 확산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delight, 이거는 음악이 갖고 있는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위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랩 음악도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제목에서 보여줍니다. 그룹 이름이 슈가 힐 갱인데, 이때까지도 그래도 그룹이 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갖다가 지금은 다 올드 스쿨 힙합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 이런 것도 올드 스쿨, 지금은 뉴 스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힙합은 완벽한 거리 음악이었다는 거. 제가 그때 왜 힙합이 융기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떤 버짓 데피시, 예산의 부족. 다시 말하면 왜 예산이 부족했겠어요? 정부가 지출이 많아서죠. 왜 정부가 지출이 많으냐? 그때 당시엔 미소가 아직도 냉전 체제였고, 그리고 끝없이 우주와 무기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가 나름 유럽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정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세금은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뒀다면 표가 안 나와요. 자, 레이건은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없었어요. 세금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 지출을 줄이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나가는 돈 중에서 피해가 덜한 건 뭐냐? 바로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하는 거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사하게 뭐라 하냐? 스몰 가버먼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보장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빈곤층이 받죠. 빈곤층의 90%가 누구예요? 아프로 아메리칸이란 말이에요. 흑인들은 미국 백인들의 부의 37%밖에 안 돼요. 진짜 가난한 거죠. 흑인 진짜 개토를 가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저도요, 미국 뉴욕 여행 LA 가면요, 그쪽을 못 가, 무서워서. 완전히 별도의 국가예요. 이 흑인, 이 슬럼, 이 개토가.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사회보장 예산을 갖다가 줄인다. 그건 결국 이 빈곤층 흑인에게 돈이 안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여자가 가장인 집은 그 지원을 유지한다. 그 방법은 뭐예요? 남자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집과 인연을 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의 집은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된 거죠. 진짜 집주, 우주가 집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흑인들의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 흑인들의 분노는 어떻겠는가?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분노한 사람들은요, 점잖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어려우면요,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난 이 세상을 사는 데서 이 거칠다, 분노한다, 이런 개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얌전해?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건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지. 그래서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흑인들의 몸짓은 와일드해졌죠. 그래서 브레이크 댄싱. 자, 춤을 갖다 옛날에 백인들은 멋있게 추잖아. 멋있게 추고. 그런데 말이 돼? 내가 지금 집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몸을 부숴야죠.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 돼. 브레이크 댄스 하는 것, 이걸 비보잉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 보이. 브레이크 댄스 추는 아이들. 근데 이게 동사가 됐어요. 비보이. 그래서 비보잉 이런 거. 요게 힙합의 아주 중요한 문화가 된 거죠. 어른들이 여기서부터 불편하죠. 왜? 어른들은 이렇게 했다가 바로 한의원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음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보잉 대신에 또 하나 MCing이죠. MCing은 Master of Ceremony. 즉 의식의 주인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행자예요. 자, 진행자 하는 거, 이게 MCing이에요. MCing, MCing.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랩하는 걸 말해요. 랩. 그래서 래핑. 여기서 알 수 있죠. 랩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화의 일부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화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힙합이라고 합니다. 힙합 중에 비보잉이 있는 거고 힙합 중에 MCing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MC다. 그럼 난 래퍼를 의미하는 거예요. 랩 이렇게. 자, 랩하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거리에 나와서도 저건 해야 되지 않아요? 공부는 벽에다 대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를 하게. 이 낙서, 그래피티, 이것도 힙합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네. 근데 현재 미국의 할럼이나 또 LA의 슬럼과 개토를 갔더니 이 낙서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도시 정화 차원에서. 난 싫어. 난 그래서 도시 정화라는 표현이 싫어요. 왜? 도시 정화 중에서 첫 번째 희생시키는 게 뭐냐? 음악이에요.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서 참 그 전파사에서 흘러나온 음악과 우리 거리에서 캐롤 배우지 않았어요? 누가 신명래 캐롤 누가 썼어? 거리에서 다 들었지? 아니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 길거리에서 배웠잖아요. I'm dreaming over white. 다 거리에서 배웠어요. 지금 음악 있어요? 음악이 소음이 됐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힙합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비보잉. 네, 두 번째. 자, emceeing. 그래피티. 낙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힙합이라는데 여기서 힙합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스트리트 컬처. 거리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거리 문화라는 건 뭐예요? 제도권 문화, 전당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자분들의 감성과 많이 저촉돼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뭐 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안정지향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비주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지키고 살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기본 감성이 좀 달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는 점점 바뀌겠지만 그래서 특히 여자가 가장인집이 유지되면서 거리에 흑인들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이때부터 여자를 비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힙합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여성 비하가 있다는 거.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보적 개혁적 문화가 있고 저항적 문화가 있지만 한 가지 뭐냐면 여성 비하적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힙합이 교육적이질 못해요. 욕이 너무 많아. 그 전부 motherfucker, motherfucker, fucking, 그 다음에 비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거리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에릭 옆에 이 친구들 이게 Public Enemy고 에릭 B and 라킴이라고 하는 밴드인데 여러분 아실 거 없어요. 다만 힙합의 리릭의 어법, 따따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듀스 알아요? 너는 살고 나는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법을 갖다가 듀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듀스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바로 그런 식의 힙합 이 운 같은 거 개성적인 운을 갖다 이 친구들이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에릭 B and 라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퍼블릭 에네미 뉴욕 팀인데 기본적으로 이 힙합이 갖고 있는 저항성 나는 힙합이 거리 문화라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류와 제도 질서에 덤벼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류 질서는 백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백인들은 부자예요. 우리 흑인들은 가난하고 항상 소외돼 있고 밀려나 있어요. 당연히 교육을 못 받죠. 교육을 못 받아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체념과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뭐에 유혹을 받죠? 뭐에 유혹을 받을까요? 에? 에? 범죄? 범죄도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드럭 약물 문화 약물 문화에 가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거의 50%가 약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 태어나서 흑인으로 특히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그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약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부터 돈이 없는데 마약 이 딜러만 하면 돈이 생겼거든요. 영화 엄청 나오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힙합 초기 때 퀸 라티파 그 다음에 많은 뮤지션들이 이 랩을 통해서 흑인들을 교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제발 우리 이제 가난한 것에 죽지 말자. 그리고 마약에 찌들지 말자. 그리고 여성도 좀 그만 비하자. 그래서 랩을
백인 쪽에서 높이 평가한 건 여기에 어떤 그 사회 변동의 의미, 즉 흑인 문화의 근본적인 면에서 근대화, 교육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힙합의 초기 힙합은 상당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